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월 15일 클래리티 법안 긴급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참 묘한 날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물가가 3.5%로 뚝 떨어지면서 시장이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비트코인이 64,000달러를 되찾고 이더리움이 5% 가까이 뛰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워싱턴에서는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거든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을 향해 작심하고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 중에서도 한 단어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부패했다는 표현이었어요. 오늘은 이 심상치 않은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볼게요. 7월 14일이었어요. 상원 민주당 의원 3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크리스 머피 의원과 크리스 벤 홀렌 의원 그리고 제프 머클리 의원이에요. 이들이 나란히 서서 클래리티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이들의 주장은 하나로 모여요.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관계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결코 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벤 홀렌 의원이 아주 강한 표현을 썼어요. 이 법안을 두고 부패한 법안이라고 한 거예요. 영어로 corrupt piece of legislation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센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법안이 미흡하다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부패했다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정치권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요. 협상의 여지를 좁히겠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럼 이게 왜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진짜 악재인지 설명드릴게요. 숫자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해요. 그런데 공화당이 가진 건 53석이에요. 게다가 홀리 의원과 폴 의원처럼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최소 7명 안팎을 데려와야 해요. 지금까지 확실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은 갈레고와 알소브룩스 딱 2명뿐이었죠. 그것도 조건부로요. 그러니까 법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반대예요. 설득이 되기는커녕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진영에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요. 이건 표 계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직접적인 악재예요. 그럼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강경해졌을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익이에요. 지난번에 자세히 다뤘던 이야기죠. 7월 1일에 정부윤리청이 트럼프의 재산 공개 자료를 발표했어요. 927페이지짜리 문서였는데 거기서 2025년 한 해 암호화폐 관련 수익이 약 14억 달러라는 게 드러났어요. 트럼프 밈코인 라이선스로 6억 3,500만 달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판매로 5억 달러 이상을 벌었고요. 이 숫자가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윤리조항 논쟁은 다소 추상적이었어요. 이해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론에 가까웠죠.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논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원칙이 아니라 10억 달러 단위의 현실이 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서면 이 거대한 이해충돌을 그냥 통과시켜준 셈이 되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어제 기자회견은 그 연장선이에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있어요. 한쪽에서 민주당이 부패했다고 외치는 동안에요. 다른 쪽에서는 새통합 초안 작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버전을 하나로 합친 새 초안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이 새 초안에 무려 70페이지 이상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70페이지면 상당한 분량이에요. 주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나 몇몇 쟁점 조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즉 협상팀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법안을 살리려고 조항을 다듬고 살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한쪽 방에서는 실무진이 밤새 초안을 고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패했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법안을 두고 정반대의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새 초안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곧 통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코인데스크가 7월 13일 기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새 초안이 나오더라도 윤리조항은 미완성인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70페이지를 추가하면서 소비자 보호 같은 다른 쟁점들은 정리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윤리조항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어려운 문제니까요. 민주당은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암호화폐, 보유와 사업 연계까지 제한하는 조항을 원해요. 반면 백악관은 대통령만 콕 집어서 겨냥하는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 간극이 안 좁혀지는 한 초안에 뭘 써넣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 공개를 통과 신호로 읽으시면 안 돼요. 초안의 윤리조항이 어떻게 담기느냐가 진짜 관건이에요. 윤리조항 말고도 아직 정리 안 된 문제들이 있어요.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방 선점 문제예요. 영어로 페더럴 프리엠프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암호화폐 규제를 연방에서 통일해서 할 건지 아니면 주마다 따로 할 여지를 남길 건지의 문제죠. 업계는 통일된 규칙을 원하고 일부 주정부는 자기 권한을 지키고 싶어 해요. 두 번째는 SEC와 CFTC 인선 문제예요. 법을 만들어도 그걸 집행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두 규제기관의 인사 문제가 걸려 있어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윤리조항이고요. 이 세 가지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물론 법안 내용의 80에서 85%는 이미 합의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큰 그림은 그려졌는데 마지막 디테일에서 막혀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 디테일이 하필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은 여름 휴회 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안에 입법될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이번 달 안에 상원 표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론되는 날짜는 7월 20일 주간 아니면 27일 주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해보세요. 오늘이 7월 15일이에요. 만약 20일 주간에 표결하려면 앞으로 닷새 안에 초안을 공개하고 윤리조항을 타결하고 민주당 7명을 설득해야 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럼 27일 주간은 어떨까요? 조금 여유가 생기지만 그래도 2주밖에 안 남아요. 게다가 그 사이에 상원은 국방수권법 같은 다른 법안들도 처리해야 하고요. 시계는 계속 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어제 기자회견으로 오히려 뒤로 물러선 셈이에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의회 공식 기록을 확인해봤거든요. 칸그러스 거부 기준으로 이 법안의 최신 상태가 뭔지 아세요? 여전 2026년 6월 1일이에요. 상원은행위원회 보고 후 입법 캘린더 423번에 등재됐다는 그 기록이 마지막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정치 뉴스는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새 초안이 나온다더라, 표결이 언제라더라, 민주당이 반대한다더라 하면서요. 그런데 공식 절차상으로는 6월 1일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서류상으로는 제자리 걸음인 셈이죠.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지금까지의 모든 움직임이 전부 물밑 협상이었다는 거예요. 공식 무대에는 아직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신호는 간단해요. 이 공식 기록에 새로운 줄이 하나 추가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법안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자, 이제 냉정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나쁜 소식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진영에 섰어요. 그것도 부패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60표 확보가 더 어려워졌어요. 윤리조항은 여전히 안 풀렸고 트럼프 14억 달러 공개로 논쟁은 더 커졌어요. 시간은 이번 달을 넘기면 위험해요. 그리고 공식 절차는 6월 1일 이후로 멈춰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법안이 죽은 건 아니에요. 새 통합 초안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70페이지 이상이 추가되면서 소비자 보호 같은 쟁점들은 정리되고 있어요. 법안 내용의 80에서 85%는 이미 합의됐고요. 7월 20일이나 27일 주간이라는 날짜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하면 이래요. 법안은 살아있는데 길은 더 좁아졌어요. 그리고 그 좁은 길 한복판에 윤리조항이라는 바위가 놓여 있는데요. 어제 그 바위가 더 커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새 통합 초안이에요. 이번 주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나오는지 그리고 나온다면 윤리조항이 어떻게 담겼는지를 봐야 해요. 빈칸으로 남아있다면 여전히 교착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민주당 진영이에요. 어제 반대한 3명 외에 더 늘어나는지 아니면 반대로 찬성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나오는지를 봐야 해요. 특히 워너 의원이나 질리브랜드 의원 같은 협상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주목하세요. 세 번째는 표결 일정이에요. 7월 20일 주간이나 27일 주간이 실제로 잡히는지가 관건이에요. 네 번째는 공식 기록이에요. 칸그러스 거부의 6월 1일 이후 새로운 줄이 추가되는지를 보세요. 그게 진짜 움직임의 증거예요. 다섯 번째는 관련 코인들이에요. 리플처럼 클래리티에 민감한 자산들이 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참고할 만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제 물가는 좋았지만 규제는 나빠졌어요. 거시가 웃을 때 정치가 울린 셈이죠. 지금은 초안 공개와 윤리조항 타결 여부를 침착하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에요.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어제 물가가 3.5%로 떨어지며 시장이 환호하던 바로 그날. 워싱턴에서는 크리스 머피와 벤 홀렌과 머클리 등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클래리티 법안을 부패한 법안이라고 부르며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60표 확보가 한층 어려워졌고 새 통합 초안이 70페이지 이상 늘어난 채 이번 주 공개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정작 핵심인 윤리조항은 미완성일 공산이 크며 이번 달을 넘기면 올해 입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식 의회 기록은 여전히 6월 1일에 멈춰 있습니다. 법안은 살아있지만 길은 더 좁아졌어요. 초안의 윤리조항이 어떻게 담기는지를 꼭 지켜봐주세요. 여러분은 이번 달 안에 표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 코너 웨이브가 끝까지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너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